자, 여러분 교재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9장 4절에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절점 전압 방법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나와 있죠. 그죠? 절점 전압 방법 나와 있는데 이 절점 전압 방법은 사실 잘 다른 데서는 잘 요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절점을 보통 우리 이제 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노드. 그래서 노드 전압법이라고 하는 용어로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노드 전압법. 또는 뭐 이거를 뭐 마디 해석법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노드 해석법 또는 노드 전압법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됩니다. 이 노드 전압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메쉬 전류법하고는 반대로 얘는 이제 KCL, 키르요프 커런트 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을 해서 회로 내에서 회로 내의 각 절점, 각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이제 노드의 수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회로에서. 그 다음에 기준 노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기준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노드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그 전압값을 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잡는 기준 노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라운드 노드를 이렇게 이제 잡는 형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노드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전압에 대해서 전류를 설정을 합니다. 즉 이제 전류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 대해서 그 전압과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전류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노드에 KCL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 자, 이렇게 말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실제로 회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9-11에 해당하는 회로입니다. 자, 이런 회로에서 지금 첫 번째로 노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회로 내에서 소자와 소자에 만나는 그 접합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노드가 하나 있고, 자, 여기도 우리 하나의 노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하나의 노드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지금 다 공통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하나의 노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드에서 우리 이제 기준 노드를 먼저 하나 정하는 겁니다. 보통 기준 노드는 전원의 그라운드 지점을 기준 노드로 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그라운드로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요 A 지점에서의 전압은 이 기준 노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미지의 노드니까 얘를 VA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A.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떤 노드의 지점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압을 가지고 있죠. 그냥 전원의 플러스 전원이 그대로 여기에 이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는 10V에 해당하는 전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에서부터 5V 상승한 5V라고 하는 전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V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전압,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전압, VA를 구하는 게 지금 과제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뭘 적용한다라고 했냐면 KCL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키르호프 전류 법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지점에서 KCL을 적용을 할 때, 이 A 지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라고 하는 그 KCL을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임의로 I1의 방향을 이렇게, I2의 방향은 밑으로, 그 다음에 I3의 방향을 왼쪽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IA를 기준으로 봤을 때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I3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들어오는 것의 합과 나가는 것의 합은 같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얘기하면, 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붙여주고,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로 기호를 표기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I3는 0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뭘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냐면, 아까 우리는 이제 메시 전류법에서는 V는 IR을 적용을 했는데, 동일하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으로 다시 고쳐서 이걸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요 I에다가 그 회로에 있는 저항과 전압으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봤을 때 얘는 지금 470오hm 저항에 대해서 전류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전압 10V 마이너스 여기에 전압 VA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70오hm 분의 10-VA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I2는 220오hm 저항에 대해서 220분의 VA 마이너스, 우리가 그라운드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VA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VA죠. VA. 그 다음에 I3는 820ohm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V 마이너스 VA 볼트가 되는 거죠. 5 마이너스 VA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0이다. 이제 우리는 요 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방정식에서는 그냥 변수가 VA라고 하는 변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기서 서로 분모가 이렇게 다르니까 이제 분모를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통분을 해서 VA 값을 구하면 3.47V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VA가 3.47V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각각 I1, I2, I3를 각각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각각의 식에다가 VA 값을 넣어보면 I1, 2, 3의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개의 루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노드 전압법을 이용을 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의로 우리가 이제 전류 할당하기 전에 우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노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기준이 되는 노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를 잡아주고 여기가 이제 하나의 노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점도 노드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전원 전압과 똑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는 지금 6V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6이라고 전압값을 넣어줄 수 있고, 여기에서의 이 노드에서의 전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를 VA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여기에 전원이 있으니까 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구나, 이걸 I1이라고 일단 해보고, 여기도 전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도 흐를 수 있겠구나, I2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자, 우리 저항의 번호하고 맞춰서 이걸 I3, 이거는 I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로 정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 전류의 방향을 다르게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먼저 이걸 가지고 해를 구한 후에 전류의 방향을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린 겁니다. 그냥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흐르겠구나. 여기서는 뭐 이렇게 흐르겠구나. 임의로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기록역부 전류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전류법칙 적용해보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자, I1 플러스 I3 이꼴 I2인데 다시 옮겨보면 I2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나가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요 식에다가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이 옴의 법칙으로 저항과 전압에 대한 항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I1. 자, 1kΩ. 1kΩ에 대해서 전류의 방향이 12V에서 VA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얘는 12-VA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I3. 2kΩ이죠. 2kΩ분의 이놈의 전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6에서부터 다음 노드 VA죠. 그래서 6-V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6-VA 마이너스 I2. I2는 2kΩ에 대해서 VA 마이너스 여기는 0인 지점이죠. VA 마이너스 0 그러니까 VA죠. 0이다. 자,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면 요 밑에 분모에 있는 것들을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각 항에다가 2K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K. 여기다 2K를 곱하면 KK는 어차피 다 없어지니까 2만 남죠? 여기는 2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4 마이너스 2VA 플러스 2K 곱해주면 없어지니까 위에 것만 남죠? 6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여기도 위에 것만 남죠? VA는 0이다. 자, 상수끼리 더하고 30 VA는 마이너스 4니까 쪽으로 이항을 하면 4VA가 되죠. 자, 그래서 VA는 그죠? 4분의 30 4분의 30은 7.5죠. 7.5 볼트다. 자, VA가 7.5 볼트가 나오는 겁니다. VA가 7.5 볼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I1, 2, 3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VA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I1은 요거고요. I3는 요거고요. I2는 요거죠. VA에다가 7.5만 대입하면 I1, I2, I3 값을 각각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전류의 방향을 다르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노드를 설정하고 뭐 하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할 때, 뭐 아까는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구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임의로 그냥 할당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지점에서 다 흘러나간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I1, 여기는 I3, 여기는 I2다. 하나의 지점에서 다 흘러나간다라고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식을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는 어떻게 된다? 0이다 이거죠. 대수의 합은, 전류의 대수의 합은 0이다. 자, 다 흘러나간다라고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I1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I1에 대해서, 즉 1kΩ에 대해서 1kΩ분에 전류의 방향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VA-12가 되는 거죠. 플러스 I2는 2kΩ에 대해서 VA-0, 그건 똑같네요. VA 플러스 I3는 2kΩ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VA-6이 되죠. 전류의 방향. 우리가 이제 항상 전류의 방향을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할당을 했으니까 VA-6이죠. VA-6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0이다 이거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2K로 통분을 합니다. 2K로 통분을 하면은 여기는 2가 곱해지니까 2VA-24 플러스 VA 플러스 그대로 남죠. VA-6이다. VA끼리 묶으면 4VA가 되고요. 상수항끼리 묶어서 넘기면 30이 되죠. 그래서 VA는 4분의 30, 4분의 30, 7.5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똑같은 결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VA 지점에 대한 전압만 찾으면 그 다음에는 I1, 2, 3의 값을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서 I1, 2, 3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08페이지에 이제 9-12 회로인데 뭐 간단하게만 요 회로를 적용하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A, B, C, D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4개의 노드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요 A라고 하는 지점은 전원의 플러스 전원, 즉 12V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고, 기준 노드가 되는 요 밑에 점은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지의 노드는 VB, 그 다음에 VC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점입니다. 요 두 개의 점. 요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류의 방향을 할당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휘스톤 브릿지 회로에서 뭐 전류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할당을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인데, 요 B라고 하는 지점에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 자, 이게 I1, 이거는 I3, 이거는 IL, 이거는 I2, 이거는 I4라고 했을 때, 자, 들어오는 거 I1과 IL이죠. 그러니까 I1 플러스 IL은 나가는 거 I2와 같다. 요걸 다시 넘겨보면 I1 플러스 IL
마이너스 i2는 0이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들어오는 거 i3는 나가는 거에 합과 같다. il 플러스 i4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이항을 하고 해보면 il 플러스 i4 마이너스 i3는 0이다. 여기다가 이제 각각 해당하는 노드의 저항과 전압값을 각각 대입을 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는 방식으로 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임의로 요 지점에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 여기서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라고 임의로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풀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I1, 여기는 IL, 여기는 I2가 되죠. 즉 I1 플러스 I2 플러스 IL은 0이다. 이렇게 놓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I3, 여기는 I4라고 했을 때 I3 플러스 I4 플러스 IL은 0이다. 이렇게 놓고 각각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대입을 해도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결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드 해석법에서는 노드에서 임의의 전류의 방향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대신에 이제 그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VB라면 요거는 330분의 I1은 330분의 VB-A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거의 방향이 이제 있으니까 요 방향을 잘 고려해서 그 값들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